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좋은 데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데가 어디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청주, 대전, 세종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요즘 묵과다 대세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청주, 서울 간의 버스가 5분 안 다녔어요. 서울, 청주 그렇게 자주 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미 80년대부터 이미 거기서 대서울인 겁니다. 청주는. 세종은 자립하는 도시가 아니라 대전의 위성도시로 개발한다라는. 처음부터 이게 대전하고 같이 갈 운명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대전이 품고 있는 도시군요. 그렇습니다. 강남보는 기본 입장은 재난도시 강남이에요. 서울 전체를 봐도 이렇게까지 많이 무너지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좀 특수하게 재난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사는 동네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도시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는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 2.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문헌학자시죠?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뭐 나름 시즌을 따로 정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여튼 이제 시즌 1이 된 지난 시즌을 보면 이제 서울 위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 2부터는 바로 뒤에 보이는 우리 통일호 기차도 좀 타고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전국 방방곡곡의 도시들을 좀 알아보신다 이런 얘기를 좀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일단 전국으로 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지난 시즌 1 때 계속 제가 어필을 했고 네. 관철이 안 된 것이 전국적으로 재밌는 데가 많은데 맞아요. 꼭 이제 이야기뿐 아니라 이제 미래 가치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이게 정프로 김프로 이프로님이 워낙에 서울 분들이시라 네. 좀 호응을 받지 못한 게 있었죠. 지방 정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저는 대전. 그러니까요. 네. 특히 아마 대전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요즘에 제가 청주, 대전, 세종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청주, 대전, 세종. 예. 요즘 묵과다 대세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요? 예. 요즘 저는. 대세청. 그러니까 서울 한국을 보면은 중심이 현재 2개 아닙니까? 이제 제가 대서울이라 부르는 수도권과 주변 지역. 네. 그리고 동남권, 경상남도. 네. 그리고 약간 거기 포함되는 게 바닷가에 광양, 여수 이런 정도죠. 세 번째 중심이 어쩌면 대전, 세종, 청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래야죠. 사실 국토 한가운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고 세종시도 이전을 한 거죠.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아직은 조금 이 세 도시 간에 삐걱대는 게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과 청주 사람이 서로 으르렁거리잖아요. 대전과 청주요? 그리고 이제 대전 사람은 무슨 으르렁은 대전이 압도적 우위지. 경쟁 구도가 아닐 텐데요. 청주 그렇게 안 봅니다. 자기들이 서울에도 가깝거든. 서울 그래봐야 뭐 1, 20분 짜일 텐데 뭐. 제 지인 중에 이제 버스 오타쿠도 계신데 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옛날 시각표를 보면 네. 청주 서울 간의 버스가 5분 안 다녔어요. 서울 청주 그렇게 자주 다녔어요? 네. 이거는 서울 시내 시내버스보다 자주 다녀요 버스가. 그렇게 서울로 왔다 갔다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80년대부터 이미 거기서 대서울인 겁니다. 청주는. 그래요? 예, 청주 보기에는 대전은 저 지방 도시고 자기는 서울 도시라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자기들은 인식을 하는군요. 천안도 보면 수도권이라는 생각 있잖아요. 이렇다고. 이런. 그래서 공항도 우리가 이것도 대전도 우리를 통해서 공항 쓰지 않느냐. KTX도 우리 아니냐. 오송. 천안. 그렇죠. 오송역. 네, 청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청원군이랑 아마 합치면서 이번이라고 하기엔 좀 오래됐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주분들이 약간 좀 자부심이 있으시군요. 예. 네. 그래서 청주, 대전, 세종을 좀 같이 묶어서 좀 스토리를 풀어볼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천안, 아산도 좀 같이 보는. 천안, 아산. 자, 그러면 오늘 뭐 첫 번째 순서로 삶에서 또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가 어쩌면 그 사람 인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아마 좌우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마침 제가 책이 나왔죠. 책 얘기를. 안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또 제가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요거 책도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시즌 2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10권 정도 선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20권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사인은 당연히. 제가 다른 책을 냈을 때 올 초인데 사인 2,000권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야, 2,000권.
이틀 동안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했는데 뭐 20건 정도야 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혹은 뭐 잘 좋은 댓글 선정해서요 저희가 20분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네. 좋은 데 살아야죠. 그렇죠. 근데 이 좋은 데가 어디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데가 어디냐? 일단 우리 삶의 가장 필수적인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 벌기는 좀 가까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기준으로는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일하는 데랑은 조금 거리는 가까웠으면 좋겠지만 일하는 데랑 분위기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뭔가 퇴근하는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직주 근접을 싫어하시는군요. 직주근 그러니까 거리는 안 멀면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분위기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랑 사는 데랑 이게 동네 비슷한 느낌이면 약간 퇴근한 느낌도 안 들고 그게 좀 싫더라고요 저는. 그럼 예를 들어 상암이나 여의도 이런 좀 싫으시겠네요. 아유 좀 싫죠. 네. 똑같은 분위기. 아유 거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즘 많이 하시는 데들이 네. 예를 들어 영종도라든지. 영종도. 영종도가 좀 많이 인기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특히 이제 정프로님 방송하기 좋은 딱 코스들이잖아요. 차도 잘 뚫리고 열차도 있고. 네. 그러면서 해외 나가기 좋고. 해외 나가기 좋고. 예, 그 정말 밖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영종도 선호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좋아요. 영종도가요? 영종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 힘들지만 비행기 시끄럽진 않나요 혹시?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겁니까? 그 여행 좋아하는 분들은 비행기 소리 좋아하니까. 그 비행기 휘 소리 나는 거 좀 즐겁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2번이 괜찮은데 하루에도 한 300번씩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운행 시간은 정해져 있긴 하죠.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집 옆에 어릴 때 기찻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찻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기찻길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역시 대전 시민으로서.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인 거죠. 비행기 좋아하는 분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윙하는 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제가 좋아하는 데 중에 정프로님이 하실 만한 데는 이제 고향 파주 같은데. 파주? 조금 먼 것 같은데. 그럼 고향 정도. 고향 정도. 고향은 하긴 좀 가깝죠. 예. 고향이 여러분들이 일산 신도시만 떠올리시는데 네. 고향이 넓거든요. 맞아요. 그 일산 가기 전에 고향 예를 들면 삼성 이런데 그렇죠. 요즘 뜨고 있죠. 네, 잘 해놨더라고요. 삼성 지축 요즘 뜨고 있는데 아직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원당 같은데 전통적인 구도심이면서 개발도 하고 있는. 거기 좋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서울흥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맛집들이 많아요. 피자가 유명한. 피자도 유명하고. 예, 그 이름 붙어 있는 피자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협찬은 안 받았습니다만. 고깃집도 있고 하여튼 뭐 쭈꾸미 등등 해갖고 그렇죠.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원래 그 능협회 그 가든 같은 게 많고. 네. 자, 한때 그래서 유홍준 선생 책에 보면은 네. 가든이라는 게 무덤가에 있는 고깃집이란 뜻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능협회 워낙 많아서. 그렇죠. 동구릉, 서울릉 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럼 오늘은 어디 갑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시즌 2의 처음이니까. 네. 사실 전국적으로 연락들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우선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좋습니다. 개괄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책을 쓰면 언제나 안타까운 건데 책으로 쓸 수 없는 거나 영상이 좀 뒷받침되지 않아서 아쉬운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중에 이제 정프로님의 상황을 비춰봐서 지리 감각도 있을 네. 대세청을 역시 오늘 처음 대세청부터 갑니까? 예, 지금 딱 그래서 세종을 켜놨죠. 세종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청주에 본사를 둔 모 건설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네. 청주에 대한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에 그쪽에 잡지에서 공개가 될 텐데 네네. 청주를 중심으로 보되 이제 세종과 대전도 겪는 방식으로. 세종이 원래 행정구역상으로 예전에는 연기군 연기군이죠. 그죠. 그쯤 들어가죠. 연기군은 어떤 느낌 드세요? 대전 시민으로서? 연기군이면 저희 이제 고등학교 때 보통 거기서 한두 명 정도는 반드시 자취생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잠시 지도 하나 켜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서. 네, 대전에 아마 북쪽쯤 되나 북쪽쯤 될 것 같은데. 서북쪽 정도죠. 서북쪽 정도죠. 네. 충남 연기군. 요즘에는 이제 연기군은 사라졌고 연기면이 있죠. 연기군 사라졌어요? 그게 지금 세종시 된 거 아닙니까? 연기처럼 사라졌군요. 연기처럼 그야말로 누구나 다 농담인데 그거. 네. 연기처럼 사라진 연기군. 대전의 약간 서북쪽. 서북쪽이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임시 행정수도를 만든다고 한 게 지금의 세종시잖아요. 그때부터
기본 계획은 네. 세종은 자립하는 도시가 아니라 대전의 위성 도시로 개발한다라는. 아. 그게 그 개발 주체였던 중화기획단이 만든 책을 보면 나옵니다. 아. 처음부터 이게 대전하고 같이 갈 운명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대전이 품고 있는 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관점은 그래서 대전과 세종, 천안이 서로 좀 으르렁거리는 게 있는데 네. 뭐 대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 으르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역시인데.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새 도시가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위치도 헷갈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그게 대전이 중간인가 뭐 저기 천안이 남쪽인가 뭐 이런 것들. 아하이 참. 근데 그 연결해 준 데가 세종이에요. 아, 세종이- 천안, 세종, 대전. 세 도시 다 만나요. 아. 세종 북쪽이 이제 소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소정, 전이, 전동 네. 이건 이제 천안을 만나고 아. 옛날 연계 군청에 있던 조치원은 청주를 만나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오송하고 조치원은 각각 청주랑 세종의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거지. 조치원이 예전에 복숭아가 좀 유명했었는데. 아 그렇죠. 네. 역시 지역 감각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시즌 1에서 못 드려가지고 네. 경기도만 벗어나면 당황하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청주 갔다가 네. 붙잡고는 누가 갑자기 네. 그 방송 듣고 있었다고 지금 진짜요? 팟캐스트로 청주에서? 청주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야, 어떻게 알아보셨대? 제가 답사를 안내하고 있는데 보더니 목소리 똑같다고. 오. 그런데 왜 청주 안 해주냐고. 아, 청주 가야죠. 청주에 한번 가야죠. 청주가 또 얘기가 많은 도시일 거예요, 아마. 오래돼 갖고. 많죠. 대전이야 사실 뭐 그전에는 그냥 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일종의 계획 도시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렇죠. 대전은. 네. 요즘에 대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마 전 신탄진도 다녀오고 네. 신탄진 하면은 사실은 그 자체는 유명한 게 없지만 신탄진에 전 국민이 다 알죠. 신탄진 하면 신탄진의 담배 인상공사. 담배 때문에 네. 담배 이름에 신탄진이 있었죠. 그랬었나요? 저런. 아, 담배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예. 상표명이 신탄진이에요. 예. 아, 그랬구나. 그래서 유명한 거죠. 아, 신탄진 담배가 있어요? 그리고 금관, 신탄진, 새마을 청자 이런 거. 아, 예전에 거기 이제 담배 인상공사가 아니고 이제 전매청이었을 그랬죠. 때, 예, 그때 막 거기 그 벚꽃놀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전매청에. 거기 이제 어릴 때. 지금도 예쁘더라고요. 지금도 예. 있습니까? 네. 이번에 답사를 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개 안 하지만 원래는 말씀처럼 이제 그 철 때문에 공개해가지고 예. 지역 친화적인 걸 한다고. 아, 워낙에 담배가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어필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럼 오늘 대세청 중에 네. 어디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세청에서 네. 세종 세종. 말씀을 드리면서 재책 홍보도 좀 하고 그 다행하게도 이제 모 서점에서는 이제 이달의 책을 뽑히기도 하고 힘은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잘 뽑아준 서점 이름 얘기해야 됩니다. 교보문고에서 교보문고. 8월 이달의 책으로 뽑혀서 교보문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더 읽히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 세종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땅에 대한 책을 낸다 그러면은 부동산 재테크로 보실 거예요 아마. 아파트를 어디 살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렇게만 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는 집과 땅을 구분해서 봤고 제 책에는 땅 얘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땅에서 주목한 거는 요즘에 충청북도 쪽인데 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우선 집 문제를 볼 때도 네. 그 단순하게 요 아파트가 얼마 전에 1억 떨어졌는데 다시 오를 거다 이런 내용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못하죠. 예. 이게 그런 거는 제 뭐 친한 뭐 이런 뭐 김학렬 선생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네. 그분들이 통계단서 잘 하시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이 부동산의 담론들이 좀 아쉬운 게 있다. 뭐냐면 기본 토목 건설에서 시작했거나 네. 경제에서 시작했거나 아니면 법규 문제를 다루잖아요. 근데 사람이 산다는 거는 네. 돈하고 법만 따지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정말 살기 좋은 데가 어딘가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이른바 인문질이랄까? 인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질이 말고. 네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정보가 유통되면 좋겠다 이쪽 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땅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라 네. 이번에는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개편되면서 네. 35층 고도제한 폐지됐잖아요. 폐지됐어요? 폐지됐습니다. 그거 폐지하겠다가 이번에 거의 유일한 핵심이에요. 35층 제한 자체가 일단 이제 일제 때 만들어진 계획을 거의 추수한 건데. 일제 때? 일제 때 30m 이상 짓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쓰던 게 여기는 35m인 거예요. 아 그래요? 35층인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산이 보여야 한다라고. 아 남산. 남산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네. 저는 그게 참 의미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데 35층이 풀렸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는 그러면 어땠는가를 쭉 봐야 조금 더 거시적인 투자 전망을 세울 수도 있고 어디가 살기 좋고 이 도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은평으로 키울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크게 전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살기 좋은 곳이 비싸지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신축 아파트만 찾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 정권 때 누가 말한 것 같지만 강남 살아봐서 아는 데는 아니지만 네. 솔직히 저는 강남 돈을 생각하면 강남에 투자하는 게 맞지만 네. 정말은 살고 싶지 않아요. 살아본 입장에서 네.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 강남, 은평, 뭐 저 도곡, 성북 다 똑같이 5억씩이다 아파트가 강남에 안 사신다는 거죠? 그렇죠. 좀 강남 좀 불편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좀 너무 저습지고 평평하고 좀 끝없이 네모난 게 이어져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요.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60년대부터 급하게 지은 아파트들이라 네. 위험합니다. 그래요? 제가 제 강남 보는 기본 입장은 재난도시 강남이에요. 왜냐면은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바로 그 앞에 고등학교가 다녔거든요. 반포고등학교라고. 네. 그 친구랑 땅 파고 놀았었는데 체육 시간마다. 마포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반포. 예. 딱 운동화 실어가지고 땅 파고 놀았는데 비 올 때마다 네. 파다 보니까 갑자기 구멍이 뿡 뚫리더라고요. 이른바 싱크홀? 싱크홀이에요. 근데 파보니까 공사할 때 버린 폐자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메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가 반포천이라는 하천이거든. 그랬을 수 있겠네요. 예. 뭐 옛날에. 그리고 그 위에서는 백화점 무너졌지.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구반포 살면서 네. 고려대학교 다녔는데 네. 그 다니던 버스가 다니던 데가 성수대교예요. 그래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자주 가는데 네. 그 우면산 산사태 나가지고 그 앞에 아파트 쓸려서 1층에서 사망자도 나고 그 길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봐도 이렇게까지 많이 무너지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요? 좀 특수하게 재난 지역이에요. 강남이? 예, 너무 급하게 지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건 그럴 것 같긴 그리고 해요. 땅 자체가 왜 강남이 이렇게 대규모로 택지 개발이 됐냐면은 그전에 사람이 별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 서울 강북 사대문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이미 차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강남은 그렇게 하기에는 좋지 않은 땅이고 저습지고 좀 땅도 불안정하니까 비어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박정희 때 헬기 태워가지고 쫙 돌면서 어디 개발할까 찍어봐라 해서 쫙 서그은 게 강남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 취향으로는 돈이 똑같다면 강남에는 좀 안 살고 싶다. 좀 지겹다.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럼 어디가 좋냐? 네. 저는 사실 강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산은 싫어합니다. 네. 강 보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재밌는 강은 안양천이에요. 안양천, 목동. 네. 목동부터 해서 그 대충 뭐 구로 뭐 이렇게 쭉. 그렇죠. 오고 금천, 의왕, 군포까지 가는. 요 라인이 참 재밌어요. 서울 주변에서. 그렇습니까? 강남하면 이제 탄천인데 양재천하고 사실 두 천은 사실 예쁜 천은 아닙니다. 수량이 부족해요. 사실 성남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제 광주대단지라는 거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렸고 그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그때 간과했던 게 성남에 탄천이 흐르니까 될 거다, 문제 없을 거다 했는데 이거는 건천인 거예요. 물이 없는 천이에요. 그래서 도시 만들자마자 물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는. 근데 오늘 이제 서울 얘기 이제 그만합니다. 그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책을 내고 나서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어디 사면 좋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스타트는 사람은 다 다르고 어디를 살면 좋겠냐는 거는 여러분의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렇죠. 다만 이제까지 보면 집을 2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키워서 부자가 되는 게 좋다는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거밖에 기준이 없느냐 과연. 맞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테마하고 연결시키면 가장 강력한 대안 중에 하나가 대전, 세종, 청주라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집 사면서 굉장히 하여튼 한 번 들어가면 뭐 전세라도 하다못해 2년 이상은 살 텐데 2년 동안 내가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긴 그 집을 고르는 데 있어서 뭘 보고 골라야 될지를
물론 이제 뭐 안에 뭐 깨끗하게 도배돼 있나 뭐 이런 것도 보긴 보죠. 엘리베이터 잘 작동되나 물 잘 나오나 이런 것도 보긴 하지만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대부분은 이제 가격이죠. 그다음에 그냥 뭐 미래가치, 뭐 위치 이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까지 땅이나 집을 말씀하신 분들이 그거를 굳이 숨겼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놓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다. 그리고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책을 쓴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책을 쓰는 분들이나 활동하는 분들이 주로 서울 경기권에 살다 보니까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네네네. 요즘 이 책 가지고 여기저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는 공장 창고 어디 하면 좋겠냐는 질문도 받았어요. 공장 창고? 현재 지금 파주에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창고 어디면 좋겠습니까로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전국구적인 유통망을 하실 거면 그럼 요즘에 음성 진천 쪽이 좋다. 안성 같은데. 그쪽에 고속도로가 잘 뚫리고 있거든요. 청주 오송까지. 네네네. 그리고 지자체 혜택을 많이 받으시려면 충청북도 쪽이 좋다. 서산, 당진, 아산 쪽. 충청남도. 충청남도의 북쪽 해안지. 남도 중에 북쪽. 서해안 고속도로. 그쪽이 뭔가 이렇게 지원이 많아요? 그쪽이 수도권 규제받는 기업들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요? 특히 당진이 뜨겁습니다. 그래요? 예, 당진 성문상단 같은 데가 땅이 좀 간척해서 만들어놨는데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결사적으로 수도권 규제해야 된다라는 주장한 입장이에요. 그래야 오니까. 그 동네구나. 그 동네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아세요?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가 지금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떤 차원의 투자? 아니면은 좀 별장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이제 서울에 집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들이랑 가족들은 거기다 몰아놓고 저는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까 생각 중인 집이 있거든요. 그게 서산 당진 그쪽인가요? 당진. 당진이면 잘 가셔야 되는 게 너무 북쪽 가시면은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공기가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화력발전소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시아사 시즌 1에서 계속 위성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특히 구글로 보시라는 게 화력발전소가 많이 숨어 있어요. 진짜? 바닷가에. 특히 당진은 이쪽은 공업단지잖아요. 당연히 발전소가 있어야죠. 화력발전소? 그 당진하고 서산 사이 끼어 있습니다. 색깔 칠해져가지고. 그 무슨 약간 당진에 무슨 놀이공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다? 무슨 랜드인가 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난 인근에 그 소 축사는 몇 개 있더라고요. 축사보다 화력발전소가 문제죠. 여기 보면 한국 지도에도 나옵니다. 초록색인데 한국 동서발전이라고 답사도 하고 왔어요 이번에. 그렇습니까? 공기가 그닥 안타깝게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발전소가 좀 떨어진 데다가 약간 안쪽에 간척지여가지고 좀 한적한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좋다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거 여쭤보고 갔어야 되네. 지금 제 지도 하나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성문 산업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초록색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요즘에 캠핑장으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 캠핑장이 있어요? 요즘 거기에 뭐 기념 공원 같은 게 있는데 물도 나오고 화장실도 나오니까 요즘에 백패커들이 많이 와서 열심히 맡고 있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까? 이게 이 발전소의 왼쪽으로는 서산시의 서산 대산산업단지가 있고 화학 정유 쪽이죠. 화학 정유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공기 차원으로. 초대리 쪽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어딘가요? 초대리라고. 당진 초대리.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갑자기 봐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역 상담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그래도 일단 이 아산 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근처긴 한데 여긴 그래도 괜찮죠. 좀 낫습니까? 예,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데는 한참 초북쪽. 네네. 이쪽이죠.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뭐. 안 오고 여기는 말씀처럼 서해안 고속도로 타면은 서울 출퇴근이 편해서. 저도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저도 요즘에는 출퇴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만 오히려 가족들은 약간 대서울에 생각하는 지역의 끄트머리 살아도 돼요.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은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됩니다. 네네네.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 하나는
청주에 집을 두고는 김포공항으로 출퇴근하는 기장분이 계시더라고요. 청주에 집이 있고 김포공항으로 출퇴근. 그 뭐 공항버스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나요? 차로 다니시는 거죠. 차로 다니세요? 이게 아침 시간이면 남양주에서 오거나 노원에서 오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청주에서 가나? 네. 이게 저희 기본 주장 아닙니까? 서울을 하나로 보면 안 된다고. 네네. 계속 쪼개야 된다고. 맞습니다. 선 중심으로 선으로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선으로 볼 땐 청주에서도 갈 수 있는 거고 김포공항에서. 지금 말씀하신 데는 방송국들이 주로 서울 서부에 있으니까 네네. 괜찮은 거죠. 아, 고맙습니다. 저는 이 전략은 좋다고 봅니다. 아.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이 방식이 네네네. 적용이 되고 있죠. 좋습니다. 당진 이제 그렇습니다. 당진시죠? 당진시죠. 당진 시민이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진은 아산과 함께 가장 유력한 도시 중 하나로 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세청은 보되 네. 이제 산업적으로 보는 거는 화성, 평택, 아산, 당진, 서산. 앞으로 많이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많이 좀 저희가 펼쳐놨는데 그 중에 네. 세종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이란 도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국가 정책을 왜 봐야 되느냐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죠, 이게 완전히. 그리고 박정희 때 79년에 만든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도시.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자연 발생적으로 이 정책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어서. 아, 자연 발생적으로요? 예, 지금 자연 발생적으로 난개발이란 말을 하지만 사실은 79년에 설계한 대로 거기 가고 있어요. 그게 흥미로워서 이번 책의 앞부분에서 소개시켜드렸고 이 사례를 잘 뜯어보시면은 네. 그래서 국가 정책을 바라보는 방법도 익힐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세청 지역 투자 방법도 어느 정도 본인이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혹시 보여주시는 저 지도가 세종시 지도입니까? 요게 이제 임시행정수도 지도입니다. 그 박정희 때? 예, 박정희 때 79년, 80년에 만든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네, 네, 네.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겠죠. 네. 요 지도를 지금 현실 지도를 맞춰보면 지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동남쪽 부분이 대전, 네. 서남 쪽이 공주, 네. 북쪽은 천안, 동북쪽은 청주죠. 조치원에서. 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세종 지역 현지 분들은 예정지구라고 부릅니다. 예정지구는 여기예요. 색깔이 좀 이렇게 누르끼리한 게 땅 개발 많이 되어 있죠. 네. 아름동이니 뭐 가온마을이니 원래 있던 이름도 없애버리고는 한글 이름 새로 붙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원래 농민분들이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방축동 같은 거 없어졌거든요. 저희가 지금 세종이에요? 예, 세종입니다. 여기 오른쪽이. 세종 중에서 도시지구. 근데 정말 세종은 넓어요. 세종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사연이 좀 있는데 네. 세종시는 이렇게 큽니다. 세종시가 저렇게 커요? 예, 이걸 지금 아무도 현지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저게 다 세종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안과 청주와 대전을 붙여주는 도시예요. 세종은. 아니 대전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대전인데 옛날 저기 주변 지역이 있어가지고 대덕 합신기 있어서 좀 다르죠. 대전 큽니다. 한번 대전 볼까요? 아니 대전광역시가 지금 저 옆에 저거잖아요. 대전도 커요. 아. 대전에 이제 농촌 산악 지역이 있죠. 저기도 대전이에요? 제가 요즘 답사함 느끼는 게 대전이 산이 많더라고요. 아, 주위에 다 산이죠. 다 산이죠.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역 근처만 다니니까 평지라 생각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대전 역 근처 답사하다가 식민지 때 대전 부 맨홀을 봤네요. 맨홀이요? 맨홀 중에 대전 부 때 일제 때. 아. 여기인데 딱 대전역이 저쪽에 있고 중앙철도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아실 겁니다. 네. 여기 맨홀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일제 때 대전 부 맨홀이에요. 이게 지금 대전 휘장하고 다른 겁니다. 저게 일제 때 만든 돌이라고요? 맨홀. 그 하수구 파이프 뚜껑. 네. 하고 옆에 둘러찬 것도 일제 때 방식이에요. 요거 방식. 그러니까 저게 일제 때 거라고요? 일제 때 거예요. 그럼 한 80년 넘게 이렇게 저기 있었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전 중앙철도시장 앞에 두 군데가 있어요. 와. 여기하고 여기도 하나. 그래 안 바꾸고 계속 그걸 쓰고 있었어요? 이게 바꿀 필요 없으면 안 바꾸는 겁니다. 저것도 일제 때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일제 때 대전 부 마크예요. 그럼 저 옆에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확실히 다르네요. 그건 이제 새로운 대전이고. 네. 저 쇠도 그때로인가? 아니 쇠는 바꿨나? 쇠가 그때 쇠인 겁니다. 80년 된 쇠라고 저게? 예. 야, 왜 이렇게 새 거죠. 새거 같는 느낌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의 아파트나 이런 게 보면 20년 되면 뭐 노후라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보시는데 정말 대부분의 인간의 인공물이라는 건 100년 갑니다.
하긴 제가 예전에 잠깐 미국에서 네. 잠깐 뭐 이렇게 머무를 때 다운타운에 하여튼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게 지어진 걸 보니까 1920몇 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100년 다 된 건물에 내 살고 있나 했는데 생각보다 튼튼하게 멀쩡하죠. 멀쩡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 온수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한 번씩 나서 좀 시끄럽긴 했지만, 그렇죠. 예, 괜찮더라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정말 이제 70년대부터 급하게 지은 아파트들, 이 부실이 많고 오히려 와우 아파트 무너졌고, 음. 그리고 80년대 말에 일기 신도시 그 대전에 둔산도 아마 일기 신도시 포함되는 걸로 그렇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얘들이 너무 급하게 200만 호 채운다고 바닷물을 쓰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문제인데 오히려 그 앞에 것들은 튼튼해요. 네. 낙원상가나 세운상가 이런 것들은 네. 잘만 가꾸면 100년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게 있고 빨리 짓고 부수고 재건축하는 게 더 수익이 많으니까 제발 부서져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지. 네네. 저도 이제 개포 또 서울 얘기 죄송합니다만 개포하고 반포에 주공 살았었는데 네. 이미 90년대에 천장이 내려앉더라고요. 지은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건물은 그런 건데 관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살겠다 하면은 100년 가요. 네네. 그래서 맨홀이 80년대에 있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자, 이제 세종으로 진짜 갈 시간이 됐는데 말이죠. 네. 저희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이렇게 시즌 2의 인사? 그렇죠. 시장 상인분께서 이렇게 쫙 전을 펼쳐주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인트로를 좀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세종부터 시작되는 전국 방방곡곡의 이야기들 저희가 우리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 2에서 이제 힘차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동네 얘기도 좀 해달라. 이런 댓글들은 저희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많이 진짜 환영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가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 김시덕 박사님이 아마 여러분보다 더 자세하게 그 도시에 대해서 그 골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김시덕 박사님이 쓰신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요 책 저희가 선물 20분께 드린다고 했죠.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 그럼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하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